자, 어디 쇼핑 좀 해볼까? 보자. 오, 요거 괜찮네, 요것도 비슷하네? 요거. 보자. 성능, 디자인, AS까지 너무 비슷하네. 뭘 사야 되지? 그게 그거 같고. 이거. 그래! 결정했어! 자, 요즘 요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 녹색 기업의 바로 요 제품! 요걸 사는 거야. 왠지 좋아 보이잖아? 오케이! 야.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현대광고와 카피 전략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표현 장르별로 광고 카피의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성 광고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기업 광고입니다. 기업 광고에 대한 광고에 있어서의 그 카피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이러한 기업 광고들의 특성도 좀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기업 광고들의 카피를 어떻게 쓸 것이냐는 전략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난 사례들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광고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업 광고가 무엇이냐는 것은 학기 초에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광고의 이 정의와 개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배우신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기업 광고의 정의와 개념을 확인해 보시죠. 기업 광고는 영어로는 Institutional Advertisement 또는 Corporate Advertisement로 광고 용어 사전에서 기업 광고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기보다는 하나의 회사에 대한 선의를 창조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통 광고는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신문, 잡지의 지면 또는 방송의 시간대를 구입하지만 기업 광고는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정책을 변호, 옹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인데 그 목적에 따라 제품 광고와 기업 광고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제품 광고는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광고이며 기업 광고는 기업의 정책이나 사회적 공헌, 유용성을 알림으로써 기업의 명성을 높이거나 신뢰감을 형성하려는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현재 광고에서는 제품 광고와 기업 광고를 병행함으로써 기업성 지향과 제품성 지향의 교차에 의한 상승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네, 잘 들으셨죠? 이제 누구나 기업 광고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 광고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업 광고는 이 광고를 하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업 광고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 광고를 하는 주체가 만약 기업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광고를 기업 광고로 부르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983년에 코와 바바라는 사람은 Public Service Advertising이다. 그래서 공적인 서비스를 하는 광고다라고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띤 그런 그 공익 광고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제 큰 범위에서 본다 그러면 다 이런 것들이 좀 기업 광고 혹은 또 이 공익 서비스 광고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업 광고들은 아무래도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나 또 이런 범위를 분명히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기발한 광고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궁금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광고가 준비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노란색 고무장갑과 이제 뭐 접시와 컵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 고무장갑이 접시를 관통하기도 하고요. 어떤 광고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 정답은 이따 또 강의 말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 광고에 좀 본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피 전략, 기업 광고 카피 전략 들어가기 전에 기업 광고의 효과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효과와 이제 기능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갤럽과 로빈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의 수장들이고 또 그것을 여론조사를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 광고가 제품 광고보다 35% 정도 덜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가 아니라 덜이랍니다. 덜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좀 소비자들이 이 기업 광고에 대해서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직접적인 제품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품 광고보다 35% 정도 관심을 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기업 광고가 과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냐 비효과적이냐 혹은 들어간 투자한 돈만큼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기업 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김연아 선수와 함께 조인트 마케팅을 해서 제품도 광고했습니다만 어떤 모 은행은 그 광고를 가지고 은행의 이미지 광고에 활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과연 그러면 그 김연아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얼마만큼 은행의 매출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물론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기업 광고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만큼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은행도 김연아 선수를 기용한 모델로 기용한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또 혹은 김연아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끌어들이겠다 하는 그런 의도겠죠.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그리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그 이미지가 선호할 수 있는 이미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이미지가 생겨났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좋은 이미지가 생겨나면 언젠가는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 이성이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요. 그랬을 때 너무 직접적으로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랑을 고백한다든지 혹은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쉽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호감이나 좋은 이미지만 형성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 형성된 좋은 이미지가 나중에 1년 후나 혹은 2년 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 혹은 2년 전에 어떤 총무부의 김대리에 대해서 좋았던 감정이 생겼던 여성 직원이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는 그 남성에게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광고는 두 번째 기능으로서는요, 효과를 얘기한다면 두 번째 그런 요소로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주변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환경을 한다면 첫째는 이 주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 주가 문제인데요.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모절 앤 제이콥스라는 그러한 연구조사 기관에 의하면 기업 광고는 주식의 가치를 약 4%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4%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 기업 광고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광고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은 또 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저 기업이 그래도 뭔가 잘 나가고 있구나. 그래도 잘 생존하고 있구나. 앞으로 전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일 망할 회사가 기업 광고를 함으로써 이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을 기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한보철강 같은 그런 회사는 그 다음날 부도가 나는데 그 전날에도 TV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기업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기업 광고를 통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주변 환경, 특히 이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기업 광고의 비용은 평균 33배의 이익을 가져온다라고 또 어느 조사기관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광고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33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300억 원의 이익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현대는 마케팅의 시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스포츠 마케팅에 많은 관심들을 두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이 올림픽이라든가 또 월드컵이라든가 이러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는 항상 삼성전자의 로고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둔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의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로고를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삼성전자 애니콜 같은 휴대폰을 산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얼마 투자했는데요, 얼마 그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적어도 3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광고의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사원들의 이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자극제 역할을 주고 있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좋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또 내부의 구성원들인 이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업 광고의 기능적인 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효과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능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 광고는 공중의 인지도를 제고시킨다. 물론 이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데, 그 이미지를 형성해 줌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인지도는 왜 중요할까요? 공중들 또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회사의 제품을 쉽게 사지 않습니다. 새로 생소한 브랜드 이름, 생소한 기업의 이름에 치밀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기업, 또 눈에 익은 기업의 이름, 혹은 또 늘 보아왔던 그 브랜드의 이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지갑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도를 제고하는 문제, 인지도를 높이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도를 높여야만이 시장의 환경이 그 기업에 호의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기업 광고는 인수나 합병 후에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재창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합병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회사 로고가 바뀌기도 하고 회사 이름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많은 광고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90년대 중반에 럭키 금성에서 LG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LG라는 그 용어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물론 럭키 금성에 L과 G자 이 두 자를
자의 이니셜만 따서 LG라고 한 것인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익숙합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럭키 금성이 LG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광고를 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LG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해외 주요 도시를 가봐도 LG의 광고 탑이나 혹은 또 광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LG라는 이름이 새롭게 와닿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러한 이 기업의 아이덴티티 CI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업 광고는 제품 광고를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품 광고를 첨단에 내놓고 물론 좋은 광고를 하고 또 좋은 서비스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광고가 바로 기업 광고라는 겁니다. 전투에서도 보병들이 진격을 합니다. 총을 메고 열심히 뛰어가서 적을 향해 쏘고 하는데요. 뒤에서 포병들이 포사격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포든 곡사포든 포를 때려서 적진의 포탄에 떨어지면 그 포탄을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이 보병들이 전진에 들어가서 적들을 사살하거나 육박전을 통해서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 광고들이 전선에 나서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을 때 이 기업 광고는 바로 포병과 같이 그런 포사격을 해줄 수 있는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광고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들이 비록 효과를 따지기가 쉽진 않지만 시장을 호의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주주들을 비롯한 재정적인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까 우리가 뭐 효과 면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주들을 비롯한 그런 재정적인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기업이 어느 기업일까요? 가만히 보면 기업 광고를 많이 하는 기업이 믿을 만한 기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업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기업 광고에 열심히 투자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그 기업은 재정이 원활하다. 재무 상황이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주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업의 견해를 밝히기가 딱 좋은 광고가 기업 광고입니다. 기업 광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하기 초에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창 광고, advocacy advertising. 주장과 주창은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창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보다 더 강한 겁니다. 철학과 어떤 이념이 들어가고 기업의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주창 광고는 기업의 의견을 밝히기가 참으로 좋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1997년에 기아 자동차 회사가 위기가 왔을 때 이러한 주창 광고를 통해서 이 국민의 기업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 국민의 기업 기아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줘 갖고 기아 자동차가 쉽게 제3자에게 인수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당시 크레도스라는 자동차도 많이 팔렸고요. 이러한 주창 광고를 통해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1980년대 초에 미국의 크라이슬러 리 아이아코카 회장이 이 주창 광고를 통해서 크라이슬러를 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관리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광고는 기업의 위기가 왔을 때 기업의 그 위기를 탈출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홍보학에서도요,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배웁니다. 위기 관리론인데요. 그러한 경우에 이 기업 광고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이미지를 심음으로써 지역사회, 일반 소비자 시장에 좋은 이미지를 심음으로써 직원들, 이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 광고가 가질 수 있는 기능들이다. 총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네요.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열심히 메모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또 흥미를 높여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히트 광고죠. 히트 광고를 또 보심으로써 머리를 좀 식히고 또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히트한 광고의 사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One, two, three, go. 1961년 이후 탄생한 지 반세기가 지난 바카스는 소박하지만 정겨운 인심으로 감사의 마음 대신으로 전해오면서 이제까지 팔린 병 길이만 연결해도 지구를 무려 40바퀴나 돌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 성공 비결에는 다름 아닌 국민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낸 광고 캠페인이 있었기 때문.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바카스 광고는 주로 평범한 소시민의 이야기를 다뤄왔다. 특히 휴머니티와 리얼리즘을 강조하면서 용기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광고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바카스 광고를 시리즈별로 만나볼까? 가장 최초의 광고 슬로건은 젊음과 활력으로, 활력을 마시자는 외침과 함께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격변의 혼란 속에서도 국민들의 활력을 돋고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을 주는 광고를 선보였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자양강장 드링크의 대중 광고 금지가 풀리면서 신한국이라는 컨셉 아래 철도원, 환경미화원 등을 소재로 공익성 광고를 지속했다. 힘들지 뭘요? 그러나 위기도 존재했으니 인터넷 보급과 함께 새로운 신세대의 등장으로 바카스의 이미지가 자칫 중장년 브랜드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 이에 광고의 타깃을 신세대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지킬 것은 지킨다, 꼭 가고 싶습니다 등의 건강한 청년 정신을 강조한 슬로건을 통해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층을 아우르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 더욱이 최근 방영되는 바카스 광고 역시 21세기를 사는 바쁘고 지친 현대인의 삶을 재치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많은 소비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어 등장하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은 다른 건강음료나 드링크 제품과 바카스와의 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바카스의 특징을 살려 바카스가 효능을 인정받은 일반 의약품임을 강조하는 카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더욱 눈여겨볼 만한 것은 광고 이외의 커뮤니케이션을 기획 병행해 나간 것. 국토대장정이라는 이벤트는 그 자체 행사만으로 성공적이었을 뿐 아니라 매스컴의 반응을 동반해 자동적으로 컨셉을 모든 계층에 피하라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었다고. 이제 광고 없는 바카스는 상상도 할 수 없듯 동아제약은 지금도 매출의 5%, 무려 100억 원 선을 꾸준히 광고에 투자하고 있다는데, 급변하는 유행과 트렌드, 더욱이 비슷한 상품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 바카스는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제압해 나갈지 앞으로의 화려한 변화를 기대해본다. 잘 보셨죠? 좋은 사례들 계속해서 좀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광고와 또 카피 전략을 공부하시겠는데, 기업 광고의 카피의 특성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광고는 일반 제품 광고와는 달리 한 차원 높은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
고품격의 메시지가 훨씬 소비자에게 잘 어필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업 광고는 제품 광고와는 달리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광고로 소비자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카피도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알았어요. 또 하나의 가정. 그럼 또한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쉽게 카피를 풀었으며 대화체로 친근감 있게 소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더욱이 기업 광고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광고이므로, 가면을 씌운 광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기업의 이미지에 해가 되므로 진실성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공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기업 광고 카피에서도 제품 광고의 USP 전략이 효과적으로 통한다. It's my pleasure. 현대. 네. 기업 광고의 특징들을 들으셨는데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그 진실성입니다. 카피의 진실성. 일반 제품 광고는 조금 뻥튀기를 해서 과장해서 광고를 해도 소비자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제품을 홍보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기업 광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내용만을 가지고 진실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소비자들은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업 광고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 카피 전략을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갖고 온 사례는 하나그룹의 기업 광고 사례입니다. 하나그룹은 한국화약이라는 회사가 좀 이것을 명칭을 간단하게 하면서 만든 이름이 한화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게 이니셜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럭키금성을 LG로 바꾸고 선경을 SK로 바꾸는 가운데서 한국화약 회사도 회사의 명을 한화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그룹이 한화라는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IMF 전이었는데요. 광고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감명이 있을 만한 그런 카피를 갖고 나왔습니다. 핵심의 메시지는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소비자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가슴에 남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인데요. 그 카피를 제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올바르게 변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변하기보다는 무조건 변하려고만 합니다. 한화는 올바르게 변하겠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들으며 고객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화는 올바르게 변하겠습니다. 가슴에 남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신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한 화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신나는 세상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훨씬 어려웠던 시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우러지는 신나는 세상, 한화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슴에 남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IMF 전후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직후에 나온 광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고의 카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슴에 남는 기업,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나는 세상을 한화가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서로 어울려져 갖고 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가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의 광고의 카피는 제가 교과서에도 물론 분석을 해놨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좀 우울한 상황이죠. IMF 직후에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떤 과장된 허황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피해야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의 카피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광고에 있어서 특히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그 광고 카피는 상당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하나그룹이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IMF 이후에 하나그룹이 이제 이름을 한국화약에서 하나로 바꾸면서 더더욱 이런 기업 광고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들이 제가 이제 이 교과서에 소개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어떤 현실에서 또 무엇으로 바뀌어 나가시냐, 현실이 이런데 미래는 이렇게 나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그 하나 그룹의 광고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SK그룹의 광고의 사례입니다. SK그룹은 IMF 후에 이름을 선경해서 SK로 바꿨습니다. IMF 전에는 이제 선경이었는데요. 제가 갖고 온 사례는 그 선경의 시절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카피 역사상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그리고 분명한 어떤 명제를 제시해주는 이런 광고 카피는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카피를 소개해드린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을 키우는 기업 선경입니다. 70년대에는 헐벗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옷을 만들기보다는 원료를 개발했습니다. 80년대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생활을 생각했습니다. 힘있는 조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산업의 기초가 되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에너지 산업을 생각했습니다.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 세계에 나아가 석유를 개발해오는 일, 태양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 꼭 필요한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곤 우리의 젊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장학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우수한 대학생을 뽑아 매년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0년대에는 우리의 21세기를 생각했습니다.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쌍둥이에게도 세대차가 있다고 할 만큼 우리 사회에 팽배한 커뮤니케이션의 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정보통신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을 키우는 기업 선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대단히 잘된 광고의 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슬로건, 사람이 자원인 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을 키우는 기업 선경. 아주 이 대꾸가 잘 되는 그러한 그 슬로건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 광고의 슬로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대한민국, 그 사람을 키우는 기업 선경. 지금은 이제 물론 SK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대단히 훌륭한 광고 카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귀납법 형태로 여러 가지 사례를 주고 그 사례의 공통점을 따라 찾아서 그것으로 이 결론을 맺게 하는 그러한 논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사람이 자원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키우는 기업이 바로 선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기업의 광고 카피를 볼 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호감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이 광고는 성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삼성의 기업 광고의 카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기업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삼성은 자리 잡고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혹은 삼성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도 삼성 제품은 한두 개 정도는 다 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이
세계 인류라는 슬로건과 함께 90년대에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90년대 세계 인류를 표방하면서 그러니까 세계 인류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 인류 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그 슬로건과 함께 많은 광고를 하면서 세계의 어떤 그 1등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정치 지도자 중에 뭐 마그렛 대처 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그들이 세계 1등이고 우리도 세계 1등이 되는 기업이 되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IMF가 왔습니다. IMF가 오다 보니까 너무 그런 어떤 세계 인류만 표방하는 그런 광고보다는 좀 더 소비자들의 이 신금을 올릴 수 있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광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믿을 수 있는 친구 삼성 믿음이 살아있다는 그런 내용의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삼성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편한 것을 마다하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이 자신의 인생을 키우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이 믿을 수 있는 친구 삼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계 인류 기업 삼성보다 믿을 수 있는 친구 삼성이라는 이 슬로건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정서적으로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00대가 되고 또 2010년 지금에 와서는 이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다. 지금 1등 제품만 해도 1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말 1등 기업으로서 손색이 없는 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광고의 카피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광고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작은 인형들, 진흙으로 만든 작은 인형들 가지고 클레이메이션, 진흙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해서 클레이메이션인데 그런 광고를 쭉 해왔었죠. 또 하나의 가족이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직원들끼리 뭐 서로 기업과 소비자 이거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광고를 해오면서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많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요. 세계 나가서는 뭐 또 하나의 가족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인류 기업, 1등 기업이라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광고했던 것이 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줄 수 있는 친구라는 이 삼성 광고의 카피는 상당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카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세 가지 삼성의 광고 중에 세 가지 예를 가지고 어떤 것은 유추 방법으로 됐고 이런 것은 어떻게 유추가 되었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광고 예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LG 그룹의 광고를 또 예를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LG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럭키 금속에서 LG로 바꾸면서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위해서도 잡지 광고, TV 광고를 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사랑해요 LG. 그 광고 모델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죠. 사랑해요 LG. 그런 것을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IMF 직전까지 아주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광고 모델이 배용준과 최주입니다. 두 광고 모델은 그 당시로서는 신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스타가 되었고 또 한류 이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만큼 그 광고를 통해서 배용준과 최주라는 두 스타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사랑해요 LG라는 이 광고 캠페인이 많은 호감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IMF 직전까지요. 근데 그 IMF 후에도 사랑해요 LG 캠페인은 계속이 돼요. 물론 이제 직후에는 잠시 이제 그 당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명화를 통해서 혹은 또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사랑해요 LG 캠페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트너 광고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소개가 되기 때문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셨겠습니다만, 이 사랑해요 LG는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의 1등성, 세계 인류 기업 삼성, 무슨 정도 경영, 가치 경영, 현대 이런 식의 슬로건을 탈피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했던 광고였는데 대단히 소비자들에게 효과가 컸던 광고입니다. 사랑해요 LG. 거기에는 LG가 1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해요 LG라는 6글자로 된 그 슬로건 속에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이 녹아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LG그룹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탄탄한 한국 재계의 5위 안에 드는 그런 그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대우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그룹은 해체되었습니다만은 세계 경영이라는 그러한 기치를 가지고 또 많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고 세계 시장에서도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다소 그룹이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표현 장르별 광고 카피의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기업 광고의 카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광고는 좀 다소 그 카피의 양이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TV 광고 또 잡지 광고랑 비교해 보십시오. 카피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혹은 또 일반 제품 광고와 기업 광고의 카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표현 장르별 카피라이팅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엔 정치 광고인데 또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